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총각 516기 강의 시간입니다. 요새 조금 업로드 패턴이, 업로드 빈도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말씀드렸던 전기신열 파트를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모든 공부가 그런데, 깊이를 결정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이거를 사실 깊이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얕게 하자니, 제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얕게 하면 또 나중에 이 내용을 결국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둘의 어느 지점에서 깊이를 맞추느냐를 지금 되게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나름 고민이 많습니다. 조만간 정리를 해서 그것도 이거랑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올릴 것 같아요. 자, 오늘 드디어 전문도의 이해를 위한 사전학습 첫 번째 파트인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축세차입니다. 축세차, 엑시얼 프리세션인데, 이거는 정식 명칭이고,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냐, 앞에 역시간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여긴가? 이거. 요거거든. 그냥 요거를 말하는 거야. 세차의 크기에 대한 세 가지 학설. 우희, 조충지, 유작이 말했던 요 세 가지 학설 있잖아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이.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축세차, 천문학적 관점에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일단은 단어를 볼게요. 일단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이게 앙자거든. 우러러 보다 앙이야.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고 높은 것을 보는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게 용법은 앙천대소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좀 너무 어이가 없거나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크게 웃는 거 있잖아. 하하하 하면서. 앙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크게 웃는 거. 이럴 때 요 앙이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신앙하거나 추앙하다. 뭔가 높은 존재 있잖아요. 내 기준에 높은 존재를 뭔가 신앙하고 추앙하다. 이때의 앙이 겁니다. 그리고 천문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중에 앙관천문의, 앙관천문의 요 앙이 요거예요. 즉 우리가 지구에 서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별들을 보는 그 관점에서 천문도를 그린 게 앙관천문 관점에서의 천문도고, 그러면 이 앙자랑 또 천문도에서 반대되는 상대적인 게 있겠죠. 이게 요 부자입니다. 부. 이거는 반대로 구부리다는 뜻도 있지만 고개 숙이다, 부야. 이거는 앙은 우러러 보는 거니까 고개를 이렇게 쳐드는 거잖아, 위로. 반대로 부는 고개를 숙여서 보는 거야. 즉 뭡니까? 신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뭔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자세겠죠? 그래서 부찰질이라는 정반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천문도를 볼 때. 이 앙관천문은 지표상에서 우리가 머리를 위로 이렇게 들어서 시선을 위로 향해서 별들을 볼 때 그 관점에서 천문도를 그린 거고, 부찰지리는 반대로 하늘에서 밑으로 이렇게 지구와 별들을 바라볼 때 그 방향으로 그린 거야. 그 관점에서 그린 게 부찰지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 한반도 지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이게 부찰지리적 관점이거든. 그러니까 천문도도 이런 관점에서 그리면 부찰지리적 천문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와 요 앙자는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요것도 좀 연결사인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드디어, 마침내, 그래서 뭔가 완수하다. 아니면 살인미수 이런데 미수할 때 미수도 숫자가 다 이겁니다. 뭔가를 다 못한 거지. 완수는 뭔가를 다 해낸 거고, 목적을 달성해낸 거지.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요거 점입니다. 점.
이런 뜻 자체가 점점 점이야. 그래서 점점이니까 그냥 점점 요거 두 개 써서 점점점 점차적으로 그런 뜻으로 쓰이고, 또 이게 용법 하나가 점입가경 뭡니까? 점점 재밌어진다. 점점 재밌는 걸로 들어가고 있다. 점점 흥미로워진다는 뜻. 요거의 점자가 요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천구상의 변화를 관측해온 선조들은 별의 이동 양상이나 북두칠성의 회전 양상이 뭔가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별의 이동 양상과 북두칠성 회전 양상의 변화는, 일단은 별의 이동 양상은 요거를 하나를 볼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뭡니까? 역법 시간에 나왔던 세차 있잖아. 여기서 조충지와 유적이 이런 개념을 드러냈죠. 주천도와 세실, 즉 약간 이런 개념이야. 28수를 포함한 어떤 원반 같은 배경화면 같은 존재가 있고, 태양이 요 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얘도 이렇게 움직이고 얘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원반이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빠른 거야. 결과적으로 말하면 미세하게 빠르기 때문에 태양은 한 바퀴를 돌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직전에 1년 전에 여기서 출발했다면 얘가 한 바퀴 더 돌아버리기 때문에 이 원판을 기준으로 1년 후에 약간 이 정도에 미치는 거지. 분명 한 바퀴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서 이게 세차 운동의 결과입니다. 결과 중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건데, 그게 이 말입니다. 즉 28수란 원판을 고정했다고 할 때 28수 원판의 운행 속도가 태양의 공전 속도보다 더 빠르거든, 미세하게. 그러면 똑같이 어떤 환경, 영도인 지점인 춘분점이잖아. 이게 기원전 2000년, 1850년에는 묘수쯤에 있었는데 점점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위치가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원 후 2023년 최근에는 벽수랑 실수 사이까지 이게 이동한 거지. 대략 4,000년간 요 정도 이동을 해버린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별의 이동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동지점을 허수에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측정해보니, 관측해보니 허수에 위치한 게 아니고 이것보다 조금 더 반시계 방향으로 한 여수와 우수 사이, 아니면 우수 근처, 이렇게 관측이 되더란 말이지. 지금 그래서 요 별의 이동이라는 거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태양의 어떤 특정 동일한 절기점 대비해서 대응되는 28수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8수라는 원판의 회전 속도가 태양의 공전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미세하게 빠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주천도가 세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자, 그러면 또 이것도 있어요. 북두칠성의 회전 양상이 어떤가? 자, 이거는 북두칠성이 작은 곰자리입니다. 작은 곰자리. 이거 보세요. 요 놈이거든? 자, 기원전 4000년입니다. 4000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중간 천정 지점까지 갔다가 요 끝에 별이 거의 북쪽 끝에까지 가죠. 서울 기준입니다. 자, 이게 기원전 4000년 기준이야. 근데 이거를 바꿔볼게. 2000년으로. 6000년이 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 요거요, 요거.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회전하기는 하는데 어디가 고정된 지점도 다르고, 그죠? 회전 양상이 아까랑 완전 다르지. 요겁니다. 요거 작은 곰자리가 북두칠성이에요. 한 번 더 보세요. 요거예요.
기원전 4000년에는 어떻게 움직이냐 한번 볼까? 지금 뭔가 고정된 위치도 없는 듯 요렇게 움직이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띠면서 그 운행폭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크죠? 거의 요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2000년은 어떻습니까? 기원 후 2000년은 뭔가 요 점이 고정된 듯한 느낌이 들면서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뺑뺑 돌아가고 있지. 이해가 가시죠? 이것도 세차 때문에, 이 축세차 때문에 북두칠성의 운행 양상도 조금씩 바뀌는 거야. 이게 그 실제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천문학적 관점에서의 정의는 뭐냐면, 일단 넓은 의미로는 모든 천체에 자전축이 지향하는 천구상의 지점이 중력 변수에 의해서 서서히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자, 그럼 협의를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건 어쨌든 지구의 축세차 현상이거든. 그래서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자전축은 마찬가지로 지구의 중심을 지나며 지구 공전궤도면 즉 황도면의 수직인 기준선과 특정 각도 알파를 형성한단 말이야. 이게 2024년 기준으로는 23.43928일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지. 지구의 중심을 지나며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다 뭐예요? 요거는 지구 자전축이거든. 그지? 다 얘네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냐면 요 지구 똑같이 지구의 중심을 지나면서 황도면의 수직인 요 선들이 있겠지. 요 선이 있겠죠. 요 선이 있겠죠. 요 선과 요 어떤 특정 각도를 형성한단 말이지. 이 각도는 초급자의 레벨에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간주를 하고 그냥 다 설명하는데, 이 각도 자체가 외부 천체들이 가하는 지구에 가는 중력 요인으로 인해 이 알파 자체는 변화되지 않은 채,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각도는 유지되는 거야. 이 각도는 유지된 채 자전축 자체가 이 노란 기준선 주위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야.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일방적으로 회전하는 거야. 이게 대략 26,000년 주기입니다. 이렇게 회전함으로써 자전축이 지향하는 천구상의 지점이 연속적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인 지구의 세차 운동을 지칭한다. 이 축세차란 프리세셔널 모션이라고 합니다. 약칭 세차, 프리세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를 더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거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빨간색 지점이 뭐예요? 여기서 노란색이야. 그지? 지구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거는 북쪽에서 바라본 하는 관점이에요. 지구의 중심을 지나면서 황도의 수직인 선이 수직인 선을 위에서 봤을 때 요 빨간색 점이 되는 거고, 지구 자전축을 북쪽에서 봤을 때 지향하는 점은 요 검정색 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둘의 간격은 어때요? 간격은 동일하게 유지되지. 그죠? 회전하더라도 요 간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축세차는 이 간격, 즉, 요 기준선과 자전축 간의 각도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 알파라는 각도는 변화되지 않은 채 뭐가 변화한다? 이 자전축 자체가 요 중심 기준선 주위를 이렇게 뺑뺑 도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점과 요 점 간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기준선과 자전축 간의 각도 알파 값이 불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알파 값의 변화 없이 얘가 요 기준선 주위를 뱅뱅 장기간에 걸쳐서 도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 절기에 대응되는 28수가 변화하는 것. 이것을
지구의 세차운동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 각도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랑 헷갈릴 수 있는 점들이 있어. 이러한 세차운동과 유사하나 세차운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두 가지 현상이 있거든. 장동입니다. 누테이션인데 이거는 뭐냐면 조금 더 긴 주기로 일어나. 41,000년이라는 조금 더 큰 기간을 주기로 일어나는 자전축과 기준선 간 각도 알파의 요 범위 내에서의 변화. 알겠죠? 이 장동은 보다 큰 주기 안에서 아까 그 세차운동이라 하면 요 둘의 각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그냥 요 회전 자체를 축세차라고 했잖아. 근데 이 장동은 요 둘의 간격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지. 조금 줄어들었다가 조금 넓어졌다가 이게 어느 정도 21에서 24도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극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라모션. 이거는 해류 멘틀 변화와 같은 지구 자체의 원인에 의해서 비교적 단기간 14개월 주기로 소규모 0.1에서 0.3 초입니다. 초. 엄청나게 적게 유발되는 지각에 대한 자전축의 변화를 극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사실 평균적 위치에서 수미터 정도의 회전 변동인데 이건 약간 이런 거야. 지구 자체가 뭐랄까 그냥 완전히 공처럼 딱딱해. 볼링공처럼 딱딱한 존재라면 이 극운동은 일어나지 않는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도 있고 밖에 공기도 있고 그것들의 분포 자체가 뭔가 엄청 불균등하죠. 불균등한 유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순간 뭔가 다량의 공기나 다량의 물이 어느 쪽으로 확 움직여 버려. 그럼 얘 뭐가 바뀌겠어? 무게중심이 바뀌겠지. 질량중심이. 질량중심이 바뀌면서 자전축도 뭔가 미세하게 살짝 일시적으로 옮겨갈 거란 말이지. 근데 얘네는 결국 순환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그냥 회전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즉 지구가 어떤 이런 유체적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질량 중심이 단기간 동안에도 미세하게 변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지표상에서의 일시적인 어떤 자전축의 변화가 극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차와 장동과는 다르겠죠. 좀 이해 가시죠? 이 극운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축세차와 장동의 차이. 이게 제일 중요해. 축세차는 알파가 변하지 않고 그냥 회전하는 거다. 장동은 알파 자체가 변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러한 축세차의 협의인 지구세차운동의 주요 원인이 뭐냐?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태양과 달의 중력.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되게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데 그 둘레를 달이 공전하고 태양도 여기 있잖아요. 지구는 요 둘레를 공전하잖아. 근데 보면은 지구 자전축과 달, 태양의 위치는 대략 수직이야. 그럼 얘네가 이 자전축을 좀 끌어 당기겠지. 중력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축 자체가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얘네가 이렇게 돌면서 계속 자기 쪽으로 당기겠지. 그러면서 미세한 회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축세차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구 자전축이 거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태양과 달의 중력에 의해서 자전축의 경미한 회전력이 계속 추가되거든. 그러면서 서서히 회전하게 됩니다. 이게 주요 원인이에요. 축세차에. 즉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세차운동의 지분을 중력의 주체가 뭐였어요? 태양과 달이었지. 그래서 일월세차, 즉 루니솔라 프리세션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작용하겠어요? 중력의 이 태양과 옆에서 봤을 때 태양도 여기 있고 달도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자전축이 여기 있다면 거의 적도 부분에 이 중력이 가해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의 작용 지점을 고려하면 적도세차, 프리세션 오브 더 이퀘이터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지? 즉 적도 부근에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태양과 달의 중력에 의해서 이 축세차, 지구의 축세차 현상이 유발된다. 이게 메인 원인이다. 자, 그 다음은 기타 행성들의 중력도 당연히 작용을 하겠죠. 태양과 달보다는 덜 하겠지만. 기타 행성이니까 뭡니까? 태양계의 기타 행성들, 목화토금수죠. 얘네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이거는 황도, 즉 지구 공전궤도 자체가 변동되는데,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목성, 화성, 토성 얘네가 지구를 이상하게 막 복합적인 방향에서 막 끌어당기니까 지구 자체가 막 지속적으로 끌어당겨지면서 지구의 공전궤도 자체가 변동되는 거야. 이거는 축을 변동시키는 거라면 이거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공전궤도 자체가 변동되는 거지. 아시겠죠? 즉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세차운동의 지분을 중력의 주체를 고려해서 행성세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작용 지점을 고려해서 황도세차, 이클립틱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보조적인 원인이야. 그지? 중력은 어쨌든 가까울수록 강력하게 작용하잖아. 가깝고 뭐 클수록. 자, 그럼 이 두 원인이 지구 세차운동에 기여하는 영향력의 비율은 대략 500대 1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두 영향력이 종합됨으로써 나타나는 총체적인 세차를 요놈들과 1월 세차, 행성 세차, 황도 세차, 적도 세차와 구분하는 차원에서 제너럴 프리세션, 일반 세차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즉 일반 세차는 대략 500의 지분을 갖는 1월 세차, 지구 자전축에 가해지는, 그리고 1 정도의 지분을 갖는 행성 세차, 지구에 직접적으로 가해져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일반 세차를 만들어내는 거지. 아시겠죠? 그 대표적인 결과가 자 이겁니다. 나중에 할 건데, 그래서 지구의 공전궤도와 자전축이 계속 틀어지면서 이 지구 자전축이 지향하는 곳, 북쪽에서 지구 자전축이 지향하는 곳이 북극성이잖아. 이 북극성이 대략 25,000, 26,00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변하거든. 지금 보이시죠? 언제쯤에 북극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요 기간이 나오는 거야. 자, 기원전.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폴라리스야. 근데 다음에 알라이, 알데라민, 데네브 순으로 북극성이 바뀌게 되겠죠. 이게 다 지구의 축세차, 즉 일반 세차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축세차의 정의와 이 세차운동과 유사한 두 가지 현상을 좀 설명했고, 이 축세차의 주요 원인까지 설명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세차운동으로 인해 관측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도 동의보감에 제시되어 있거든요. 같이 보면 재밌으니까 이것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강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